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삼합니다. 자, 익숙한 풍경의 이곳. 네, 제가 가끔 올림낚시로 힐링하고 싶을 때 오는 곳. 네, 화도 낚시터. 오늘도 왔습니다. 자, 이 가을 하늘 아래 이 공기 좋고 물 좋고 고기 힘 좋은 이 화도 낚시터로 왔고요. 자, 오늘 화도 낚시터에서 낚시를 좀 해보려고 왔는데, 또 사장님께서 또 새롭게 출시하신 또 올림 낚시 채비가 있어가지고 또 그걸 한번 써보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채비로 한번 또 새로운 느낌의 새로운 채비로 한번 또 낚시를 해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낚시꾼들은 이렇게 새로운 무언가가 나오면 꼭 한번 써보고 싶고 또 도전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는데, 자, 오늘도 어떤 이런 새로운 것이 있다고 하니까 또 설레이는 마음에 또 빨리 낚싯대를 세팅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2팔대 한 대로만 낚시를 할 겁니다. 이 화도 낚시터가 굳이 쌍포를 펴서 바쁠 이유가 없습니다. 고기도 굉장히 많을 뿐더러 활성도도 또 좋은 편이고 낚시가 굉장히 재밌기 때문에 굳이 많은 낚싯대를 필 필요 없이 낚싯대 한 대로만 2팔대 한 대로만 낚시를 하려고 세팅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평일인데도 양쪽으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낚시하고 있는 이곳이 매점 바로 옆인데, 점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거의 만석이 됐습니다. 자, 지금 제가 채비하고 있는 저 채비가 바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새로운 채비입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이렇게 신제품 봉추 꺽대 채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올림 낚시의 어떤 새로운 어떤 채비의 혁명, 새롭게 채비의 어떤 메커니즘을 실현하는 아주 멋진 채비가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러 왔고요. 자, 이 제품은 기존의 봉추 채비에서 좀 더 변형된 그런 꺽대 채비인데요. 자, 어떤 것이냐면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꺾인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꺽대 채비인데, 봉추 꺽대 채비.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일단은 이 위에 기존에 쓰던 봉추의 요것이 안정적으로 딱 잡아주고, 여기다가 이제 추를 달아서 찌맞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안정적으로 내려갔을 때 이 아래쪽에 꺾여 있는 이 두 추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입질을 하고, 자, 이 꺽대 채비의 장점은 요철이나 지형에 관계없이 착지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돼서 입질도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렇게 올라가고 또 이게 돌고 하기 때문에 입질의 사각지대 자체를 아예 없애서 붕어가 접근했을 때 어떤 각도에서 입질을 해도 입질 표현이 나오겠죠. 그래서 바닥이 불퉁불퉁하거나 막 지형이 불안정해도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불안정해도 어떻게 떡밥이 이런 식으로 착지를 하던 뭐 이렇게 착지를 하던 어떻게 착지를 해도 입질의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보완해서 바닥의 지형에 상관없이 물고 들어 올렸을 때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면서 마치 여러분들 아시는 모빌을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게중심이 딱 잡혀있는 상태에서 입질을 해주기 때문에 모든 입질에 예민한 감지 반응으로 찌에 정확하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속공 낚시, 그러니까 빠른 낚시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이게 지금 붕어가 입질을 했을 때 한번 처음에 살짝 입에 들어갈 때 이렇게 우리 내림 입질 하듯이 한 마디 탁 들어가는 그 입질부터 먹고 한두 마디 들어 올리고 아니면 더 길라려 해서 아예 더 들어 올리고 하는 모든 입질에 다 후킹이 잘 됩니다. 그래서 속공 낚시를 하시고 싶은 분들은 내림 낚시 하듯이 그렇게 입질을 챔질해도 되고, 또 느긋한 찌올림을 즐기실 분들은 좀 앞에 있는
1차, 2차 입질을 걸러서 또 올라오는 입질을 봐도 되고, 그러니까 모든 그 1차 입질부터 최종 입질까지 다 후킹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신개념, 네, 이 바닥 채비의 새로운 메커니즘, 네, 그렇게 하는 그런 채비가 나왔습니다. 자, 이 꺽대의 역할이 이렇게 좌우의 균형을 유지하죠. 그리고 상하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찌가 올라오는데 아주 강한 영향을 주고, 입질을 했다가 다시 되돌림 됐을 때 그 안정적으로 그 자리 그대로 안착이 됩니다. 뭐 다른 채비들은 올렸다가 하면 이쪽으로 밀려가거나 찌가 옆으로 가거나 하는데, 이거는 이게 딱 꺽대가 잡아주기 때문에 찌가 올라가다 다시 내려와도 그 자리 그대로 안착되는, 네, 그런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그 매력 있는 그 채비 오늘 한번 낚시로 여러분들께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새로운 채비, 네, 굉장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네, 심플하고요. 자, 저기에 이제 그 추를 달아서, 네, 편납을 달아서 찌맞춤을 합니다. 네, 찌맞춤은 정말 그냥 뭐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무겁게 맞추시는 분들은 무겁게 하셔도 되고, 뭐 저처럼 살짝 가볍게 맞추시는 분들은 또 가볍게 맞추셔도 되고, 그건 뭐 본인의 그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낚시터 상황에 따라서 맞추시면 되는데, 크게 뭐 어렵지 않고요. 네, 오늘 저는 그냥 저렇게, 네, 쭉 내려가서 탁 떨어지게, 네, 저렇게 편하게 맞췄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보여드렸던, 네, 그 꺽대 아래쪽에 있는 두 작은, 네, 작은 봉돌 밑에, 네, 목줄을 달아줍니다. 처음에 시작은 목줄 길이를 한 5cm 내외 정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바늘은 뭐 한 5, 6호 정도 썼고요. 자, 그렇게 시작을 하는 세팅을 했고, 자, 그렇게 찌를 맞춘 다음에 찌를 올려가면서 이제 딱, 네, 바닥에 그 채비가 안착이 될 수 있게, 네, 올림 낚시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심을 측정을 하고 나서요. 자, 오늘 사용할 떡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집어제와, 그러니까 집어용 미끼와 입질용 미끼를, 네, 따로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어용 미끼는 우리 같은 그 한국 부풀이 파트너스이신 논현동 황태자님께서, 네, 추천해 주신 배합입니다. 파워 펠렛 라이트와 그다음에 에코 스페셜 에이스, 네, 파워 펠렛 라이트 100에 에코 스페셜 에이스 50, 그리고 물은 한 60에서 70, 네, 물이 75 이상 넘어가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물의 양을 딱 맞춰가지고 이제 집어용 밥을 배합을 먼저 해서, 저 밥은 한 15분 이상, 네, 좀 불려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질용 미끼는 제가 늘 즐겨 사용하는 어파경입니다. 네, 어분 글루텐 100cc에 알파경 뭐 100cc 1대1이죠. 네, 1대1로 넣고 하는 제가 즐겨 사용하는 어파경으로 입질용 미끼를 사용해서 오늘은 이 두 가지 밥을 양쪽에다가, 네, 달아서 쓸 겁니다. 뭐 나중에 얘기지만 확실히 그 가을철에는 이 어분 단품의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그 앞에 집어용 미끼, 네, 그걸 가지고 계속 낚시를 했었습니다. 자, 새로운 채비, 꺽대 채비로 또 한번 재밌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붕어 낚시는 어느 정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고기들을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에 채비를 완전히 안착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다시 털어주고 회수해주고, 요런 어떤 그 초기 집어 과정을 뭐 한 서너 번에서 네다섯 번 해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찌가 움직이고 입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템포를 좀 맞춰주면서 낚시를 하는 게 좋아서, 일단은 뭐 저렇게 안정적으로 딱 바닥에 닿은 거 확인하고 수심 확인하고 챔질해서 또 한번 털어서 또 새롭게 밥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낚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이 화도낚시공원은 뭐 아시겠지만 개체수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특히나 이 향붕어들의 그 힘이 정말 굉장한 곳입니다. 자, 밥을 몇 번, 뭐 한 4-5번 넣었더니 바로 건드림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 히트. 자, 밥질 4-5번 만에 첫 번째 붕어가 나옵니다. 자, 밥이 안착되고 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약간의 그 어떤 예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마디 살짝 올라오는 거 한번 챔질을 했는데 바로 후킹이 되네요. 자, 향붕어고요. 아주 힘이 좋은 향붕어입니다. 자, 어쨌든 첫 수를 이 꺽대채비로 한번 또 잡았습니다. 어떤 완전히 쭉 밀어 올리는 입질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신 이후에 바로 한 마디나 한 마디 반, 2마디 정도 이렇게 싹 올라와 주는 거 챔질했을 때 후킹. 자, 요런 어떤 패턴이 사실은 요즘 올림 낚시에서 굉장히 많이 이런 패턴을 많이 즐겨 사용하고, 또 편대 낚시에서도 이런 어떤 입질의 고기들을 빠르게 또 잡아내는 그런 낚시들을 많이 하는데, 자, 오늘 또 꺽대채비에서 이런 입질에 또 후킹이 되니까 또 재밌네요.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채비의 장점이 어쨌든 뭐 바닥의 지형이 이제 이 노지 낚시는 바닥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닥에 요철이 있거나 뭐 울퉁불퉁 할 때도 아무래도 채비 자체가 굉장히 유연하기 때문에 어느 바닥에 떨어져도 안정적으로 입질이 나오고, 지저분하게 입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후킹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채비라고 할 수 있겠죠. 딴짓할 때 올라오네. 자, 전세계 국룰이죠. 만국 공통 공식. 다른 데 볼 때 딱 입질하는. 분명히 찌를 보고 있을 때까지 입질 안 했는데 살짝 고개를 왼쪽으로 돌렸을 때 찌가 올라와서 그냥 바로 가져가 버리는. 자, 또 2번째 붕어가 나왔습니다. 뭐 아주 여지없이 그냥 먹고 올려버리네요. 지금 제 앞에 고기들이 와, 이게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람만 와도 저렇게 고기들이 어마어마하게 몰립니다. 이미 학습이 돼 있어 가지고요. 마치 이제 원래 낚시를 하다 보면은 우리가 떡밥 부스러기가 조금씩 떨어지는데, 그게 이제 저 붕어들에게 학습이 된 거죠. 자, 지금은 제가 조금 기다렸다가 또 한번 고패질을 또 해줬고요. 고패질 하고 나서 바로 찌에 또 건드림이 예신이 나오죠. 붕어가 이제 밥에 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 히트. 야, 환상적인 입질. 예신 이후에 두 마디 정도 싹 밀어 올리는 깔끔한 입질에 또 한 마리 붕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화도 낚시터 가을 하늘이 너무 멋있습니다. 낚시가 굉장히 재밌어집니다. 이렇게 그 원하는 채비에 이제 원하는 그 낚시가 딱딱 맞아 떨어질 때 그 굉장히 짜릿하거든요. 자, 고기가 이제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서 찌의 건드림도 아주 많아졌고, 지금 저렇게 막 살짝 오르락내리락, 저게 전부 붕어가 이제 그 밥을 먹기 위해서 밥 사이즈를 자꾸 입으로 건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러다가 이제 쓱 올라오면 히트. 자, 살짝 밀어 올리다가 한 마디 또 쓱 밀어 올리는데 그런 입질. 여지없이 호킹이 되죠. 자, 이 올림 낚시가요, 여러분, 원봉돌 낚시도 있고, 또 분할 채비도 있고, 또 유동 분할 채비도 있고, 편대 낚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채비들이 있는데, 모든 채비가 다 각자의 장점과 단점이 있고, 또 그걸 잘 이용하면 또 누구나 손맛을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낚시인데, 자,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나온 이 채비도 굉장히 매력 있는 것 같습니다. 히트. 요렇게 그 한두 마디에서 두세 마디 정도 올라올 때 챔질을 했을 때 후킹 되는 것도 굉장히 좋고, 아까 처음에 이 채비를 설명해 드렸을 때처럼 어느 각도에서 입질을 해줘도, 또 어떤 느낌으로 입질을 해줘도 붕어가 이렇게 다 잘 후킹이 돼서 나온다는 거. 물론 낚시터의 상황과 또 바닥의 상황과 또 그날의 붕어들의 활성도에 따라서 그 모든 입질이 다 100% 나오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쉽고 재밌는 낚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채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채비에 특별히 따로 할 게 없거든요. 그냥 저 나온 그대로를 그냥 원줄에 묶어서 바늘만 달아서 바로 낚시를 하면 됩니다. 굉장히 심플한 거죠. 그래서 낚시를 접근하기도 좀 쉽고, 자, 고기가 모이면서 그 밥이 수면에서 바닥까지 내려갈 때 그 툭툭툭 따라 내려오는데 저런 움직임. 이제 제가 늘 얘기하지만 확산을 줘서 떠 있는 붕어들을 따라 내려오게 한 다음에 건드림 나와서 바로 들어 올리는 그 입질을 챔질하는 게 가장 빠르고 좋습니다. 히트. 자, 이번에는 약간 내림 입질 같은 입질을 제가 손이 한번 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내림 전문가니까 내림 낚시 입질에 한번 손이 나갔는데 바로 후킹 됐습니다. 한 마디 훅.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요런 입질도 후킹이 잘 되는 그런 또 매력이 있네요. 근데 이번에는 입질이 너무 명확하긴 했습니다. 거의 내림처럼 건드리다가 한목, 이 올림질을 한목을 딱. 자, 어느 정도 좀 잡은 다음에 제가 그 목줄 길이를 좀 줄여봅니다. 목줄을 제가 한 5cm 내외를 썼는데
굳이 이렇게 길게 쓸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목줄을 한 3cm 정도로 좀 짧게 줄였고요. 이제 목줄이 길고 짧은 거의 장단점은 반드시 있지만 오히려 목줄이 너무 길면 어떻게 보면 채비에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불편하거나 허챔질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목줄도 한 3cm 정도로 맞춰가지고 한번 낚시를 이어가 봅니다. 자, 지금도 건드림 저거 다 붕어가 있는 거거든요. 입질로 연결될 확률이 높겠죠. 곱해질. 자, 건드림 이후에 제가 한번 곱해질 해주자마자 바로 그냥 위로 올리는 입질. 자, 오후로 갈수록 붕어들이 굉장히 까칠해집니다. 그건 이제 이 화도 낚시터 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낚시터가 좀 그런 경우를 많이 보이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그 떡밥을 이제 확산을 좀 줘서 수면에서 따라 내려오게 만들어서 첫 번째 들어오는 입질에 바로 그 먹이는 낚시를 하는 게 좋고, 아니면 지금처럼 건드리면서 때 한번 좀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공격적인 낚시를 해서 또 이렇게 찌올림을 만들어내는 낚시도 좋고요. 히트. 자, 요번에는 아주 멋지게 밀어 올렸습니다. 화도 낚시터 붕어들이 힘이 진짜 좋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힐링하러 와서 또 새로운 채비와 함께 낚시를 즐겼는데,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것보다 뭐 2배 이상 고기를 더 많이 잡긴 했는데요. 이렇게 많이 보여드리는 건 또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에서 또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롭게 나온 꺽대 채비, 굉장히 채비가 깔끔하면서도 또 다양한 입질과 또 다양한 상황에도 충분히 그 대응해서 붕어의 손맛을 쉽게 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채비인 것 같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시면 그 진가를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기회를 삼아서 저도 이제 올 가을에 이제 또 올림 낚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곳 아니면 또 다른 시간에 한번 더 멋진 찌올림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것을 계획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